안녕하세요.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진행자 정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옆에 에디그램 배종우 대표님을 모셨거든요. 인사 한번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에디그램의 배종우 대표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뵀지만 특히 미소가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드는 우리 배종우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요즘 뭐 엔잡러니 또 뭐 긱워커니 뭐 등등등 직업에 대한 게 뭐 하나의 직업이 평생을 간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깨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에디그램이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네네네. 네, 그거가 좀 연결해서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 일단은 저희 정식 서비스 런칭 현재 8월이나 9월 정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식 서비스의 이름은 띵텐츠라는 서비스인데, 이 띵텐츠라는 서비스는 누구나 전문성이 없어도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노마드다, 뭐 기워커나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직장에 매여 있으면서 평생으로 가는 거가 아니고 이제 직장뿐만 아니라 디지털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형태의 서비스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도 누구나 콘텐츠로 간단하게 참여를 해서 그런 형태로 저희 디지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디지털 세상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세상이고 막혀져 있어 네. 다 개방되어 있고, 또 저도 역시 뭐 SNS, 특히 저 같은 경우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뭐 그에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러한 사소한 활동들이 돈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그런 블로그 플랫폼이라던가 네.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위 뭐 몇 %한테들만 뭐 인플루언서들인가 뭐 그런 분들한테만 이제 수익이 제공되는 그쵸. 형태로,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최소 시청 시간 조건이라던가 뭐 구독자 조건이라던가 다양한 진입 장벽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그들은 이제 광주로부터 상당히 많은 광고비를 받고 있지만 네. 일부들한테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기존의 뭐 유튜브라던가 SNS 활동들을 통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가치들이 창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상위 몇 %뿐만 아니고 전체 유저들한테도 배분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제2의 급여를 버는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네네. 해주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네. 똑같은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물론 그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네네. 나름대로 우리도 적게나마 뭔가 네네. 협조를 하고 있고 네네네. 또 데이터를 주고 있고 그렇죠? 네네. 또 막 공유도 하고 있고, 네네. 그렇다면 좀 공평하게 분별해서 뭐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조금 하는 사람 조금 하는 사람도 조금 네.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네. 개념에서 맞습니다. 기획을 하신 거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흔히 말해서 캐시워크나 캐시슬라이드 같은 앱테크로 불리는 형태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 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수익이지만 유저들에게 어쨌든 수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 서비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유저들과 다양한 유저들 간의 그런 양방향성 소통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서비스 형태로서 네. 유저들에게 단순한 형태의 이미지 광고가 노출되고 그러한 광고 수입을 일반 유저들한테도 공평하게 분배하는 서비스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런 단방향성의 서비스는 아니고 유저들끼리 소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플랫폼 형태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광고 수익뿐만 아니고 다양한 뭐 유료 결제 수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구축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들을 유저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제2의 급여로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때 또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은 운도 작용을 하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컨텐츠가 네. 유저들한테 굉장히 뭐 1분 만에 만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를 내가 만약에 업로드를 했다라면은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몇 시간 동안 만들었지만 실제로 유저들이 찾지 않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형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네. 제가 대표님의 이제 역량을 보니까 네. 그 마케팅 쪽으로 되게 특화되어 있는 역량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사실 제가 창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스타트업을 만나면서 스타트업에서 가장 그 아쉬워하는 부분이 마케팅이거든요. 홍보 네. 마케팅. 네. 그래서 뭐 매주 용역을 준다거나 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체험 마케팅부터 활동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수익에 연결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마케팅 전문 역량이 실제로 어떤 역량이 있으셨는지 네. 어떤 경험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지금 에디그램이 개발하고 있는 띵텐츠가 대표님의 그 마케팅 역량이 또 어떻게 또 좀 뭔가 흡수되고 녹여졌는지 그런 네. 얘기를 좀 나눠주시죠. 마케팅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대학생 때 네. 처음 딱 군대를 전역하고 한 22살 정도 때 처음 네. 마케팅을 접했는데 어, 거기서 대학생들끼리 창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대학생들 모임 같은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마케팅 팀장 자리가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어쩌다 마케팅 팀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케팅을 몰랐는데 그냥 저는 일단 마케팅 나 마케팅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뒤에서 공부를 엄청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게 이제 SNS 마케팅을 접하게 됐거든요. 네. 흔히 저희 한 22살이면 벌써 10년 전인데 10년 네. 전이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네. 데서 페이스북 채널이라던가 그런 그쵸.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네. 단계였는데 그때 이제 기업들의 SNS 채널들을 대신 운영을 해주면서 팔로우를 늘리고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마케팅을 접하게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남의 채널 즉 남의 회사 채널들은 열심히 잘 키워줬는데 왜 네. 나의 채널은 하나 키울 생각을 안 하나 싶어서 이제 저의 채널 제가 좋아하던 자동차 관련해서 채널들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글만 쓰면 정말 네이버 메인에 올라올 만큼 뭐 월 몇십만 명이 방문하는 그런 형태의 SNS 채널들을 운영을 하면서 더 그 말을 나 마케팅에 더 자신 있어요 라면서 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단순하게 SNS 마케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유입을 만들어내는 마케팅이라면은 네. 실전에서는 매출을 만들어내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목시켜서 흔히 예전에는 스토어팜이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인데 네. 그런 것도 운영하면서 나 마케팅 잘합니다 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신기한데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사실 마케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전문 회사들이 이제 많이들 존재하지만 이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마케팅을 막 끊임없이 시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내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고 나의 예상 고객들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야 되고 그럼 그 존재하는 곳에 가서 우리의 상품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상품을 노출시킬 때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끔 노출시켜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채널에 들어왔으면 내가 원하는 뭐 행동이 고객의 최종 행동이 구매라면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매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형태의 좀 플로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야 하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고객이 원하는 걸 한 번에 맞출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흔히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카피도 써보고 저런 형태의 카피도 써보고 뭐 저런 형태의 디자인 저런 계속 형태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제품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괜찮다라면 결국에는 고객한테 그런 가치가 전해진다라는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 같아요. 결국에는 또 그 안에 이제 과정에서 흔히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똑같은 100만 원을 써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스킬이 들어가긴 하는데 계속 다양한 마케팅들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런 형태로 흐름을 찾아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어쩌다 마케팅 팀장을 맡게 되고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뭔가 역량이 좀 커지면서 누굴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금의 또 에디그램에 이제 회사를 또 이끌게 된 게 아닌가. 대표님 마케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ARRR 뭐부터 해가지고 뭐 그 부분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건 이제 혹시 이 채널을 우리 창업자들이 보고 있다면 또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명확한 타겟, 그 타겟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가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여야 하고 네. 그리고 결국은 그게 수익으로까지 넘어가야 되는 네. 그리고 결국 그 전 과정에서 네.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들어가는 네. 네.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마케팅 기법 중에 이 부분은 특히 더 자신 있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A/B 테스트가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고객이 원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고객군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 내지는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한 번 그냥 시도해봤을 때 고객 반응 없고 두 번 시도했을 때 반응이 없고 그럼 결국에는 반응이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우제랑 똑같네. 맞습니다. 그냥 비 비 올 올 때까지. 기우제하는 네. 거랑 똑같네. 그 과정을 저는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저의 핵심. 결국에는 그냥 될 때까지. 근데 일단 한 가지 전제는 네. 우리 제품을 만들 때부터도 네. 우리 제품이 고객이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제품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한마디로 마케팅 바를 받을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먼저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무리 마케팅으로 우리의 불편한 점들 개선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현혹을 해도 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실제 결정 단계에서 저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인해 볼 때 그런 부분들하고 부합되지 않는 거라면은 1000만 명을 모아도 결국엔 다 빠져나가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의 강점은 고객이 듣는 말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하는 게 저의 강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은 그 인간 중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고객의 가치, 고객의 니즈, 고객의 원츠가 뭔지에 따라서 네. 우리의 방향성이 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야 이제 마케팅 결과가 네. 좋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좀 무모한 도전을 한번 대표님한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저희 지금 이 뉴스엔잡에서 창업 네.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네. 진행한 지 이제 저는 벌써 이제 2년 차인 것 같아요. 네. 많은 기업들을 제가 이제 인터뷰하고 네. 그랬는데 조회수를 네. 이 뉴스엔잡의 우리 에디그램 배정호 대표님의 조회수를 네.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또 배정호 대표님이 이제 이 영상이 나오게 되면 뭔가 조금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드는데 갑자기 드는데 어떠세요?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잘하는 거는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걸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도 만약에 이 영상이라던가 뉴스엔잡에서 이제 앞으로 업로드할 될 콘텐츠나 네.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네. 저도 들어가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도 막 재밌다, 이렇게 재밌다. 막 재치 있게 막 딱 떠올라서 카피는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네. 그냥 정말 흔히 변수 통제라고 하는데 굉장히 광고들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접근될 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 변수를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씩 통제해가면서 다 테스트 해보면서 유저를 찾아가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네요. 네. 대표님들, 우리 기업 대표님들. 이탈할 수 있고,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썸네일도 될 수 있고, 그쵸. 카피도 될 수 글씨 있고. 크기, 색깔, 배경색 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 정말 단 0.1초에도 이탈할 수 있는 네네네네. 그 고객들을 붙잡아야 되는 네.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맞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네. 에디그램으로 돌아와서 네. 이 우리 띵텐츠는 네. 제2의 급여를 벌게 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도 역시 타겟층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네. 사실은 디지털 수익이라는 거에 대한 수요는 전 국민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있지만 저희가 현재 초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흔히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계를 통했을 때 약 1,5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흔히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캐시워크라던가 캐시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간단한 참여로 이제 하루에 약 40원에서 60원 정도를 벌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유튜버들이란 거던가 네. 블로거 네.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또 재능 마켓 그런 크몽, 숨고 네, 뭐 네.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한마디로 본인들의 현재 월급
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서 더해서 디지털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하는 유저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최소 1,500만 명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최초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40원이라는 단위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한 달 30일 곱하면 3, 40이 1,200원이잖아요. 네네. 그쵸?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1,500명이라는 그 실수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허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 딸도 직장인 블로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만약에 밥을 먹게 되면 네. 뭐 10,000원 이상의 한 끼 식사도 흔쾌히 네네네. 그리고 또 그것뿐인가요? 또 커피 마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한 끼 식사 디저트까지 하면 2인 3만 원은 그냥 훅 네. 소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사용하면서 네. 블로거 수익이 네. 엄마 나 이번 달에 700원 벌었어.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 네.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야 평상시에 너 돈을 절약해. 그 700원에 목숨 걸지 말고 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 심리는 뭘까요? 사실 저도 그 디지털 수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네. 굉장히 많이 파고들다 보니까 느꼈는데 사실은 소비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쓰는 재미가 있듯이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나의 활동으로 버는 재미. 그 돈 버는 재미라는 그런 니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고 시간이 여유가 없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전혀 해야 될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급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생각날 때마다 누른 거 가지고 커피를 한 잔 공짜로 먹는다? 그거에 대한 뭔가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네. 대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일리지 도장 네. 10개 찍어서 커피 한 잔 받으려고 맞습니다. 꼬박꼬박 맞습니다. 도장 찍고 네네네. 그 사소한 기회를 찾으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디지털 수익을 극대화하는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참여로 뭐 한 달에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버는 거지만 하지만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서 그 기회를 토대로 한 달에 정말 몇만 원, 운이 따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형태로 누구나 참여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쉽게 네. 우리 띵텐츠의 플랫폼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한 그 타겟을 네. 유저를 생각하고 그가 어떤 여정을 밟게 됐을 때 네. 어떤 포인트에서 수익이 생기는지 한번 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희 첫 번째는 저희 서비스에 접속을 하고 유저가 띵텐츠에 들어간다. 네, 저희 띵텐츠에 접속해서 굉장히 많은 참여 수단들이 있는데 그 가장 예로는 나의 콘텐츠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다른 유저들이 콘텐츠를 시청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콘텐츠를 작성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시청하기만 해도 네. 받는 수익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 이 콘텐츠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도 얻는 수익 그리고 이 콘텐츠를 외부로 공유를 했을 때 다른 그 콘텐츠 공유된 콘텐츠로부터 외부로부터 또 다른 유입이 발생하면 또 그거로 또 제공되는 수익부터 시작해서 댓글을 만들어내면 수익 그리고 다양한 수익들이 존재하거든요. 또 저희 띵텐츠에서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유저들끼리 콘텐츠를 또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제가 만약에 띵텐츠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저는 콘텐츠를 작성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저희 콘텐츠 마켓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콘텐츠를 1,000원짜리 콘텐츠를 활용해서 한 1,000개를 사요. 100만 원 주고. 네. 그럼 그 1,000개가 발생시키는 광고 수익 뭐 저희가 무료 콘텐츠도 있지만 또 유료 콘텐츠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시청할 때 유료로 결제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구매한 콘텐츠가 유저들한테 인기를 끌어서 뭐 광고 수익이라던가 콘텐츠 그런 유료 시청 수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콘텐츠를 내가 작성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콘텐츠만 구매만 해도 또 거기서부터 계속 발생하는 수익 그런 형태의 저희가 서비스 기능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재밌네요. 자 그렇다면 그 컨텐츠라는 게 네.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떠올려지는 건 네.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거나 네. 이런 컨텐츠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어느 정도 마케팅적인 흐름이 있는 게 결국에는 내 콘텐츠가 돈을 벌게 하려면은
다른 유저들이 시청하고 싶은 컨텐츠를 작성을 해요. 그렇죠. 나의 그냥 사소한 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유저들이 좋아할 컨텐츠들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맛있게 찍은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주제는 뭐 너무 다양하겠죠. 네, 너무 다양하고 사실은 어떤 남성분들 같은 경우 저희 네. 유저들 중에서는 네네. 조금 섹시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다른 남성들의 시청을 이끌어내는 그런 유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누군가가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그 예시를 들었을 때 네. 내가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컨텐츠를 구입하는 이유는 어떤 활용을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컨텐츠가 이미지라면 그 이미지 자체를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남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네. 유저들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콘텐츠를 작성하지 않아도 남이 노력해서 만든 콘텐츠를 구매함으로써 어쨌든 나도 그 콘텐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신경을 써서 콘텐츠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구매를 하고 그러면 나는 콘텐츠 작성하지 않았지만 콘텐츠 수익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궁금해진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다양한 콘텐츠 활동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 내에서 이제 광고들이 활성화되기도 하면서 발생한 광고 수익 매출 그리고 유저들이 또 저희는 유료 멤버십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도 있는데 어쨌든 유료 결제 매출이라던가 다양한 수수료라던가 그렇게 발생한 매출들이 이제 유저들한테 전부 다 이제 공유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띵텐츠 플랫폼은 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예를 들자면 유튜브는 사실 이제 수많은 정보 콘텐츠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선생님이라고 불릴 만큼 네. 유튜브를 보고 뭔가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인스타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정보를 뭔가 많이 준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생기는데 띵텐츠의 컨셉? 딱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위해서 이렇게 개발이 된 걸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네. 유저들이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 대신 재밌는 콘텐츠, 정보를 얻고 싶은 콘텐츠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을 하는 형태의 서비스고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나의 인친이라고 하죠. 뭐 어쨌든 인스타그램 팔로워라던가 친구들의 현재 근황이라던가 네. 뭐 그런 사진들을 보기 위해서 접속을 한다면 네. 저희 띵텐츠의 메인 접속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핵심 가치가 어쨌든 디지털 수익이라는 것들이 가장 핵심 가치고 초창기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요소가 그쪽인 거고 이제 어쨌든 그 안에서 유저들이 올리게 되는 그런 인스턴트 콘텐츠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형태의 콘텐츠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의 팔로워의 근황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어쨌든 그러한 활동에도 고객들의 마음속에 한 핵심 가치는 디지털 수익을 좀 발생시킨다라는 형태로 네. 네. 디지털 프리랜서들을 뭔가 양성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네. 그렇다면 네. 아직도 제가 조금 더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 게 이 네. 띵텐츠가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에는 사회적 가치 부분이라 하는 거는 기존에는 굉장히 큰 플랫폼들 흔히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그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거의 95% 이상인데 결국에는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굉장히 비싼 광고비를 받아서 네.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결국엔 유저들한테는 그 일부의 수익을 제공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높은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그런 형태의 매출들이 발생한 것들을 저희는 유저들한테 다시 공유를 해주는 형태인데, 그래서 조금은 소비 선순환 구조 형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저희가 사회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취약계층 같은 경우 저희 대한민국에 네. 조사를 해봤는데 2천만 명이 넘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약계층에는 뭐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뭐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취약계층이 네. 존재하는데, 그들이 사실 뭐 여유로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들이 뭐 간단하게 아르바이트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전문성이 없어도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킨다라고 말씀했던 것들의 의미가 뭐냐면은, 전문성이 없어도 저희 서비스에서 말씀드린 콘텐츠 거래부터 시작해서 뭐 시청, 평가, 다양한 그런 형태의 콘텐츠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콘텐츠 활동들이 바이럴이라고 하면 뭔가 퍼져나가는 형태인데, 그런 바이럴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저희가 기능들을 이제 그러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한테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저희 결국에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되면 어떨까라는 것도 저희가 부수적인 의미로 네. 잡아내고 네.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독점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대기업의 어떤 그 수익을 네. 좀 뭔가 쉐어하는, 네. 조금 더 분배하는, 네네네. 올바르게 분배하는 네. 그런 걸 좀 추구하는 회사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네. 현재 활동들, 네. 그거 아까 론칭 9월이요? 네네네. 지금 어떤 핵심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좀 바쁘실 텐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아예 운영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클로즈 베타 형태로 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루에 지금 한 850명에서 한 1000명 정도의 네. 유저들이 저희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 저희 클로즈 베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콘텐츠 수익 활동의 한 20%에서 15% 정도밖에 구현이 안 되어 있는 네.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식 런칭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A/B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A/B 그러면서 유저들이 어떤 부분에서 돈을 지불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디지털 수익을 발생시켜야 가장 큰 희열과 가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도 사실 저희가 그 서비스 부분이 있어서 유저들한테는 티 안 나게 하는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어서 네. 어찌 보면 유저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고 저희는 현재 지금 클로즈 베타에서 재방문율이 100%고 100%면 네. 이건 기저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유저가 많아지면 그런 어.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종료전이 되겠죠.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저희가 유료 멤버십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저희 서비스는 디지털 수익을 발생시키는 서비스인데, 돈을 더 내면은 더 많은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형태의 저희가 유료 멤버십을 테스트 배드로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재결제율이 한 89%로 지난달에 100명이 결제했으면 89명은 다시 현재 계속 재결제를 하고 있는 형태의 모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클로즈 베타에서 띵텐츠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될 때 네.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콘텐츠 활동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고 런칭을 할 예정이거든요. 어쨌든 뭐 어려운 건 없네요. 띵텐츠. 네. 띵텐츠가 또 다른 단어로 좀 많이 쓰여지려나? 그러면은 이 네. 접속을 네. 한다는 건 회원 가입을 하는 네. 거고, 접속만 하면 뭐 그 외 활동들은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입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사용성에 대해서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유저들이 네. 재방문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그 테스트 기간 동안에도 또 마케팅을 하신 거죠. 아니요,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마케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제품 기획 단계에서 유저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서비스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사실 마케팅을 한다라면 굉장히 많이 네. 유저들을 모을 수 있겠지만 네네. 현재 저희가 지금 자금을 모으는 단계거든요. 손도 안 대고도 지금 이렇게. 네. 네네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클로즈 베타 서비스 이전에 작년에 MVP 테스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작년 MVP 테스트 때는 마찬가지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가입도 막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유저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 유저를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가 서비스 잠깐 중단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열광하는 거예요? 고객들은? 기존의 네. 디지털 수익이라 하면은 유튜브라던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캐시 슬라이드라던가 캐시워크라던가 네. 그런 형태의 앱텍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진입장벽은 낮지만 네. 하루에 벌 수 있는 수익이라던가 그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갈증을 느끼던 유저들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진입장벽을 상당히 최소화하고 네. 유저들이 벌 수 있는 수익 같은 경우는 기존 앱테크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자극을 하니 유저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늘면서 우리 막 서버 과부하 등 기술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면서 눈에 보이게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고객들이 네. 내가 자그마한 사소한 활동 하나에도 네. 수익이 들어오는 게 네. 그게 뭔가 눈에 보이도록 시각적으로 만드셨나? 어느 정도는 그런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네, 해서 네. 흔히 말하는 UI, UX를 구성을 하고 그렇죠. 네네.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저는 사실 뭐 네이버의 어떤 검색 엔진, 네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예를 들어 블로그를 뭔가 상업적인 용도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많이 담아낼 때 검색 엔진에서 이제 걸러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한 상품, 어떤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이제 마케팅을 함으로써 그냥 진짜 고객이 아니라 가짜 고객들이 만들어낸 메이드한 또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소비자들은 또 속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띵텐치에 모여져 있는 정보들이 네. 과연 믿을 만한 정보들이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인가? 뭐 이런 면에서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난 좋지 않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을 보여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활동들, 거짓 행동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저들이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네. 플랫폼 내에서 운영되는 콘텐츠들이 광고의 효과가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유저들이 올리는 콘텐츠의 내용 자체가 오히려 유저들이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만들어져서 거짓이 상당히 포함돼 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을 하거나 인스타를 지금 그렇게 할 때도 사실 좋아요를 네. 진짜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많은 이제 SNS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보답을 위한 좋아요도 누르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좋아요도 누르기도 하고 네네네. 그럼 그 좋아요라는 한 그 컨텐츠의 숫자가 네. 몇 개는 허수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인가? 이 사람이? 네네. 이 사람이 진짜 이 정도로 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좋아요를 누를 만한 또 이런 컨텐츠가 진짜 그렇게 좋아요를 뭐 이렇게 많이 구독자나 이렇게 그걸 막 정말 좋은 컨텐츠야? 막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네네네네.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흐름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허수로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방지를 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에는 컨텐츠 좋아요를 누를 때 네. 뭐 허수 계정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내 컨텐츠가 인기가 많아 보이기 위해서 네. 흔히 가짜 계정을 통해서 뭐 좋아요를 막 몇만 개 누른다든가 그런 형태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이 완료된 형태의 이용자들만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가 알고리즘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유저가 계속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콘텐츠에 뭐 좋아요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한데 그 외에는 그냥 내가 좋아요를 잘 누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는다던가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럴 필요까지는 네, 없죠. 그거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맡기면서 콘텐츠가 자유롭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 딸이 블로그를 하면서 네. 그 좋아요 수랑 또 팔로우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되게 네, 기뻐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내기까지 이 아이가 또 다른 블로그에 가서 네. 그들의 컨텐츠를 보고 네. 읽어야 되고 또 누르고 네. 막 서로
맞바꾸는 맞습니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진짠가? 물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의 컨텐츠를 글을 네. 보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거기서 또 내가 얻어가는 것 물론 있겠지라는 생각은 네. 하지만 네. 이거 뭐 다 조작 같아. 뭐 이런 느낌이 가끔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였어요. 어찌 보면은 실제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명함도 주고받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디지털에서도 네, 반영된 거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네.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축적이 됐을 때 네. 또 다른 BM을 또 기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일단에는 저희는 현재는 다양한 많은 컨텐츠를 활동을 통해서 이제 네. 디지털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일단 메인 첫 번째이고 네. 그것들이 일단 저희 첫 번째 달성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나중에 이 비즈니스 그 콘텐츠가 많이 모였을 때 네네.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어떠한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콘텐츠가 많이 등록이 되고 네. 디지털 수익을 다양한 유저들이 나눠갈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하는 게 첫 네.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목표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이? 론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네네. 어느 정도의 유입을 또 기대하고 있고 목표를 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또 수익은 또 어느 정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사실 유저 유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이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막 정말 원하는 만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작년 MVP 테스트에서 느꼈던 게 오히려 서비스라던가 그러한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너무 빠른 유저 유입은 문제를 좀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수요와 생각. 공급이.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기술적인 결함을 발생시킬 네.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해가면서 조용히 천천히 런칭을 해갈 예정인데 그래서 올해 8월에 런칭을 해서 올해 12월까지는 네. 회원수 한 2만 명 정도로 저희가 네. 계속해서 테스트 배드를 정식 런칭이긴 하지만 네. 테스트 배드를 이어나갈 예정인 거고 네. 그러므로 또 내년 그래서 한 5월에서 한 6월 정도쯤에 네. 회원 한 15만 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BEP 달성을 네. 그때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산한 결과로는 네. 만약에 BEP 달성을 하게 되면은 네. 한 월 매출 한 14억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러고서 이제 어쨌든 BEP를 달성하는 순간 네. 저희가 기존에 준비해왔던 다양한 네.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서 더 강화를 하면서 음.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예정이고 네. 3년 내에는 한 500만 명 회원을 모집함과 동시에 네. 연매출 한 5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면서 성장 속도가 완전 초스피드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두 차례 테스트를 했는데 MVP 네. 테스트하고 네.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졌거든요. 신중하지만 결정은 과감하지만 신중한 뭐 어쨌든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네 일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보다 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제 성격이 그냥 무조건 일단 버리고 난 다음에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수습하면 뭐 되지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네. 저희가 MVP 테스트에서 이제 무료 서비스가 아니고 네. 유료 서비스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훨씬 더 그쵸.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고 뭔가 너무 도전적인 것도 좋지만 만약에 우리 팀이 계획한 대로 가지 않았을 때 누군가 피해를 받는 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이게 단순하게 자신감 그리고 패기만으로는 제가 이끌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네. 걸 굉장히 느끼게 됐거든요. 책임감 없는 자신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디그램을 함께 이끌고 가는 우리 팀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실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요. 팀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이게 감동. 이 사실 요즘 뭐 주 52시간이다 네네네. 뭐 어떻다 그런 시대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주 100시간 정도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데 아닙니다. 대표님으로서 아닙니다. 너무 정말 감사해서 이건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도 모를 만큼 감사한 분들인데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던 것 같은 경우에 저희는 기존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은 아니고 저는 제조업이라던가 네. 요식업이라던가 네. 온라인 쇼핑몰 이런 쪽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서비스 IT 개발 쪽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진행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네. 채용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약 몇 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이 현재 이 에디그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공동 창업자 겸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 그 개발자 구하기 그렇게 어렵다고. 그니까. 사실 저희 팀원들이 만약 어딘가에 취직하면 농담 아니고 못해도 연봉 진짜 1억씩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들이고 네. 심지어 거기는 지금 주 40시간 일하잖아요. 네. 저희는 주 100시간 일하고 어떻게 주 100시간을 일하지? 그냥 말 그대로 일을 취미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또 그게 있거든요. 아까 전에 A/B 테스트를 끝까지 하는 것처럼 저희도 사업도 결국에는 네. 될 때까지 한다라는 마인드를 저희 팀원끼리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정말 더 나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럼 정말 웃으면서 더군다나 저희는 큰 위기도 겪었잖아요. 네. 정말 그때는 막 저희가 MVP 테스트가 잠깐 갑자기 종료됐을 때 막 뉴스에도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협박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고 급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으쌰으쌰해서 우리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 가볍지가 않았으니 지금 다만 우리가 오히려 준비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네 그래서 모두가 리더가 네 된 예,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맞습니다.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한테 우리 팀원이란? 팀원이랑 팀원입니다. 사실은 무조건 있어야 될 존재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정말 나 혼자 잘나면은 그냥 뭐가 잘 되고 이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 조그만 사업을 할 때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 결국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고 같이 해주는 팀원이 있고 그것도 팀원들이 네. 또 밑에 또 같이 함께하는 또 팀원들이 존재할 거고 그래서 팀원들이 존재하면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모여서 유저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되고 네. 유저들도 결국엔 저희의 팀원이 모두가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부적인 팀원은 몇 분이세요? 지금 내부적인 팀은 총 4명인데 네. 사실은 저희가 CS 부분이 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컴플레인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모든 걸 집중하기 네.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 와이프가 네. 고객 CS를 좀 담당해주고 있어서 아주 그냥 네. 온 가족 기업으로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상담이라던가 전화 상담이라던가 이런 CS를 좀 담당해주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기술자 분들이 모여 있어서 저희가 네. 총 4명의 팀원으로 해서 배종호 대표님은 뭔가 주변에 그 인복이 있다고 그럴까? 그쵸? 맞습니다. 지금 팀원만 봐도 사실은 음. 정말 다시는 만나기 힘들 기연이라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귀하게.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내가 이 팀원들한테 기대를 저버리고 만약에 팀원들한테 나쁜 짓을 해서 이 팀원들하고 해체가 됐다면 만약에 남은 생에 또다시 이런 팀원들을 만나는 게 쉽지 그럴 정도로. 그래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에디그램 팀은 짱입니다. 네,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지금 사업하시면서 필요로 하는 게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럴 텐데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거는 네. 투자 유치입니다. 투자 유치. 네. 우리 VC 투자에서 좀 집중해서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네. 얼마가 필요하고 그 자금이 들어왔을 때 네. 어떤 퍼포먼스를 네. 아니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 3개월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최근에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부시 회사에서 네. 저희 사업 아이템에 관심이 있어서 네. 한번 연락 오시기도 했지만 저희가 현재는 약 한 3개월 정도 동안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런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현재 서버비만 해도 약 한 4,500만 원은 최소 네, 나오고 네. 있으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저희가 지금 산정한 게 네. 투자금이 필요한 목표는 BEP 달성이 네, 네. 최초 목적이고요. 그래서 네.
BEP 달성에 필요한 기간은 현재 1년 정도로 네. 산정을 하고 있고 네. 약 한 1년 정도 동안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네. 앞으로 1년 동안 사용하게 될 돈은 네. 한 30억 정도 되고 네. 그 안에 이제 유저들 수익 공유 비용부터 네. 시작해서 음. 서버비, 인건비, 네, 네. 다양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네. 그럼 그 30억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저희가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약 한 25억 정도는 네. 매출이 발생하는 걸로 충당을 하고 약 2.5억 원 정도를 현재 지금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 1억 원은 정부 지원 사업, 1.5억 원은 융자 이런 형태로 저희 계획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총 5억인가요? 네. 6억? 총 2.5억 원을 투자로 유치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투자와 또 정부 지원 금액과 네. 그다음에 대출까지 다 합하면 얼마인 거예요? 5억입니다. 5억. 네. 외부 자금이 이제 5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네. 물론 저희가 지금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100% 투자를 이 시기에 받을 거야 네, 네, 하고 난 네. 다음에 런칭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팀이 또 사이드 잡으로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면서 저희가 지금 외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시간이 거네.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혹시나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 유치를 하지 못했을 때 네. 저희가 뭐 런칭한다고 해서 대안을 네. 다 마련해 놓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우리 배종호 대표님이 대학 시절 그쵸? 네. 그때부터 뭔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된 어떤 그 리스크나 또 어떤 페인 포인트들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통합적으로 내가 사업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네. 혼자 가시는데 이제 팀원들 힘이 될 수 있는 팀원들이 또 장착이 네. 되어 있고 네. 네. 이제는 뭔가 좀 달려야 될 때 네. 투자금이 딱 들어온다면 네.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역시 한번 또 제 주변에 있는 또 VC 쪽이나 또 뭐 A씨도 있는데 금액이 크니까 좀 VC를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같이 한번 좀 고민해보면 감사합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SBS 8시 뉴스에 갑자기 그냥 급작스럽게 플랫폼이 네. 서버가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뉴스에 나왔지만 네. 맨 마지막 장 팀 내용 중에 8시 뉴스에 네.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탄생으로 다시 뉴스에 네. 나올 수 있는 네. 에디그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끝으로 네. 뭐 대표님이 뭐 어떤 얘기든 하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시면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시죠. 사실 포기할까도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리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력해오면은 무엇이든지 다 성취를 해오면서 그 노력 안에는 굉장히 피눈물이 섞인 노력이긴 했지만 무조건 하고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좋은 성과들을 달성해오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작년에 이제 MVP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사업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굉장히 빚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굉장한 협박도 많이 받았고 제 얼굴 사진을 막 인터넷에 올리면서 막 조롱하는 글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연예인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참. 거기다가 이제 또 아기 출산 시기가 딱 그때 겹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울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 팀이 올바른 철학을 갖고 있는 팀인데 포기만 안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피보팅을 하든 뭘로 하든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때 더 강인해지고 난 다음에 훨씬 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형태의 뭔가 그런 그릿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무조건 네, 직진. 그냥 무조건. 왜냐면 저희 팀은 올바른 철학을 갖고 있는 팀이고 네.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팀이기 네. 때문에 결국에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변수만 통제가 된다면 네. 무조건 할 수 있지 않을까. 파이팅. 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창업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뭐 홍대점도 있고, 숭실대도 있고, 뭐 신촌점도 있고, 뭐 은평 물광점도 있는데, 사실 대표님을 만난 건 우리 숭실대 네, 맞습니다. 점이었잖아요. 네. 그 서울 창업 카페에서 뭐 네. IR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앞으로 말씀이신가요? 네네. 앞으로는 일단은 특별하게 네. 지금 현재 참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네. 이제 공고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네, 일단에는 그 서울 창업 카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일정이 없습니다. 네. 어떤 네. 도움을 좀 받으셨어요?
그때 사실 너무 많이 도움 받았던 게 네. 그때 저희가 IR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멘토링을 해주시는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됐잖아요. 네네. 사실은 원래 멘토링을 저를 포함한 새 대표님이 이제 멘토링을 받는 네. 자리였는데 네. 그때 두 분이 못 마치 오셨어요. 급한 일정 때문에 네, 저희가 네. 1대1 멘토링 시간을 네, 가지게 네. 됐는데 사실 그때 뭔가 좀 충격을 하나 받았던 게 네. 내가 마케팅을 잘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맨날 고객이 듣고 싶은 소리라던가 그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투자자분들 내지는 발표 심사위원분들도 어찌 보면 내 사업 아이템 자체를 보는 형태의 고객이라고 네, 생각하면서 네, 그들이 듣고 싶은 네, 이야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형태의 제가 너무 많이 막 지적을 했나요? 아닙니다. 정말 너무 도움이 됐고 사실 근데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은 네. IR이 워낙에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 흔히 정석이라고 하는 IR 발표 흔들린 거예요. 자료를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따라하던 시절이 그때 만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색깔이 전혀 없는 그쵸, 형태의 그쵸. 그냥 흐름으로 한번 주면 근데 아무튼 그때 뭔가 한 가지 땅 제대로 받고 난 다음부터 네. 그 사업 아이템이라던가 그 IR 자료에 저의 이야기, 저희 네. 팀의 이야기, 맞아요. 저희 팀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기 네.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저도 발표할 때 오히려 자신감이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좋은 결과를 통해서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도 선정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IR 네. 뭐 그 VC 분들하고도 연락이 오기도 하고 네. 그런데 조금씩 제 성과가 나오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멘토링에서 만났지만 대표님이 또 제 손을 잡고 조금 더 좀 피드백을 요청을 하셨고 네. 그런 인연 때문에 또 이 자리도 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창업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SOS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보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고요. 네. 네, 그런 적극성이 필요한 시기가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애니그램 우리 배종호 대표님이 지금까지 어떤 창업 스토리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해결돼서 네. 내년에 진짜 네. 아까 몇 천억이라고 했지? 매출이 월 매출이? 3년 내 5천억. 네,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에디그램 하면 제가 띵텐츠 화이팅 한번 이렇게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에디그램 띵텐츠 화이팅! 화이팅!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